이 자리에서 사실은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법률적인 쟁점과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매우 전문적인 것이고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에게 허용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대략적인 것, 왜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발제문을 보시면 자막 조작 보도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아마 제가 PPT를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막 조작 보도 사건은 앞서 발표하는 과정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사건이 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냐 하면 원래 그 보도가 오보가 났다고 할 때 오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오보를 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떠한 실수, 사실 확인 과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과정, 그 이유가 실수에 의해서 나오는 오보가 있는데 이 자막 보도 사건은 사실 고의 플러스 악의적인 방송 오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것이 제 발표의 핵심입니다. 이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과거 광우병 파동에 대한 피해수첩 보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청구에 대해 그 청구를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2012년도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사건인데요. 근데 이 판결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그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있고 그 위법한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손해배상의 법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위법한 행위와 재산적인 손해는 정신적 위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는 걸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 손해의 결과, 위법한 행위와 손해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 주십시오. 광우병 파동과 관련해서 PD수첩이 오보를 낸 것에 대해 대법원은 결과적으로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는 이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법한 행위, 그 다음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이 두 가지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 두 가지가 인과관계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 조건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 보도로 인해서 그 보도의 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간접적으로도 관련된 사람이어야 된다. 일반 시청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거나 간접적으로도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아니겠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오보된 내용과 어떤 연관성은 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제가 발표한 내용을 보시면요, 개별적 연관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인정되지 않는 일반 시청자는 그 보도로 인해서 본인이 충격을 먹고 분노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위자료를 청구할 만한 그런 결과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 두 번째, 그런 오보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하고 경로를 벌이면서 그 사람하고 사이가 틀어지고 또 가족 간에 안 보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결과 때문에 또 내가 마음 상하고 그런 결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역시 개별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대법원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과관계 부분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내린 것은
다른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인과관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판례로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그 의도적으로 행위를 할 때는 그 의도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발생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요. 내가 A라는 사람을 맞추기 위해 돌을 던졌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맞았습니다. 그러면 나의 행위는 A라는 사람에게 던진 행위고 B라는 사람한테는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과실에 해당할까요? 법률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런 경우에도 고의를 인정합니다. 그 이유는 고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람을 향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을 다치게 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A냐 B냐는 것까지 구분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형사법에서 상해죄를 구성하는 고의입니다. 여기서 이 고의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인과관계도 마찬가지로 법률적인 판단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행위가 발생하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를 우리가 그냥 논리적인 인과관계만 따진다면 이번에 자막 오고 방송을 낸 당사자, 그 당사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안 생길까요? 그렇죠? 적어도 그 사람에 의해서는 안 생기겠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단순하게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한 그 사람의 어머니, 그 사람의 아버지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인과관계는 계속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적당한 수준에서 끊습니다. 그걸 상당 인과관계라고 하고 우리나라 대법원과 우리나라 법학에서 통설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인과관계입니다. 다시 아까 대법원 판결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얘기할 때 직접적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그러한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법원이 말한 것은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을 직접적 또는 개별적 연관성 이런 말로 바꿔서 표현했을 뿐이지 그 말 자체가 기존의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법적인 의미로 판단하는 상당 인과관계를 제거한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상당 인과관계를 판단을 할 때요. 직접적, 간접적 또는 개별적 연관성 이런 개념들이 PD수첩에서 얘기했던 그런 인과관계 결론, 인과관계가 없다는 결론하고 바로 연결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원래 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도 엄정한 법적인 논리를 바탕으로 합니다만 그 사회가 어떠한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지 사회가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사실 상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상식이 통용되고 있는지를 바탕으로 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2012년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은 2008년도 상반기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지금 2023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에 언론이 의도적으로 오보를 내고 그게 아까 앞서서 발표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파적인 이유 또는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누적되어 오고 있다는 점 또 그렇게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최근에 그 모 언론에서도 정치적 양극화를 기사 보도를 냈습니다만 사실 정치적 양극화는 2010년도 이후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그러한 정치적 양극화 이슈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여론 형성이 오히려 이제 왜곡되고 있다는 인식을 일반 대중들도 하고 있는 사회적 상황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법원 판결을 변경시킬 수 있을 만큼 상황이 성숙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리고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그 논리를 구성함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것들이 탄탄한 자료를 가지고 법원을 설득한다면 저는 하급심 판결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는 첫 시발점이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이 사람이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수록 원고인단이 많이 형성될수록 법원은 중압감을 갖고 이 사건을 기존의 대법원 판례와 다르다고 그냥 잘라버리지 않고 실질적인 심리까지 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